안녕하세요. 저는 태자첨사공파 27세손 이원희입니다. 소집하는 삼촉공파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연안이시는 양반인가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강호공파 족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기로 가서 전체 화면을 하고, 지난 시간에 계보대에서 도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호공파 귀자 영자 선조님의 자제분이 책자 돈자 두 분이십니다. 책자 선조님에서 세 개 지파가 이렇게 나오고요. 돈자 선조님에서는 바로 예빈 소윤을 지내셨기 때문에 바로 소윤 공파가 되십니다. 그리고 책자 선조님에서 자제분이 효자 충자이십니다. 여기 대오군이시는데 여기에 선조님으로부터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자제분이 세 분인데 문자 핵자 그 다음에 문자 연자인데 여기는 자제분이 없어서 나타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문자 회자에서 두 분이 여기 이렇게 두 분이십니다. 그래서 문자 회자에서는 두 개 파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문자 핵자는 이 찬자, 그 다음에 세이, 그 다음에 관이라는 분이 별제를 지내셨기 때문에 별제 공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찬기국 하면서 세 분인데 기자 선조님이 자제분이 억복, 그 다음에 엽자 선조님입니다. 그래서 이 엽자 선조님이 금성 현감을 지내셔서 금성공파가 되고요. 그 다음에 구자 선조님이 자제분이 세안인데요. 세자 안자인데 이 이천 현감을 지내셔서 이천 공파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족보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일단 원자 발자 선조님을 간단히 보면은 초휘가 처음에 휘는 총이었습니다. 호는 음봉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이 출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운곡 원석, 그러니까 원천석, 천석, 원천석, 운곡 원천석의 일기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봉익대부 전공판서를 지내셨고, 그 다음에 상호군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본조라는 것은 현재 조선조를 말하는데, 조선의 항절불사다 이 말이지요. 항절불사, 고려의 충신으로서 이조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이 불사를 하셨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이제 증대광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좌정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문상계 이 풍계가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여기도 이제 풍계가 나오고 책자도 중종대부 풍계가 나오고 여기 효충 선조님도 자원대부 풍계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풍계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를 좀 체계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제가 준비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풍계를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이런 내용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관적 이름을 잘 모르니까 족보를 보는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 조상님이 사시던 당시에 관적 이름을 알아야 좀 쉽게 다가갈 수 있거든요. 대부분 일정한 규칙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 발자 귀령 책 선조님 같은 경우는 원자 발자 선조님은 고려조 전공 판서이고 조선조는 영사이거든요. 그래서 영사고 또 귀자 영자님도 조선조의 영사입니다. 영자 사자 사이에 이렇게 관직이 쭉 들어갑니다. 그래서 고려조에는 판, 전의감사, 이
귀자 영자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전이감인데 여기에 판과 사가 들어가서 판사가 됩니다. 극영선님 같은 경우에도 태의감사거든요. 그래서 판사 사이에 태의감이란 관청 이름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지다방사 해가지고 요 지사 사이에 다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판사 지사가 이시거든요. 책자 선조님 같은 경우에도 판애빈시 사 이신데, 그래서 판사 사이에 애빈시라는 관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판자와 사자 사이에 애빈시와 같은 관청 이름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뭐 우리가 판소부감사 파 같은 경우에도 판소부감사 공파 이렇게 하는데, 그걸 앞자와 뒤자를 넣어서 판사공파로 부르기도 하잖아요. 통내면 부사공파, 여기는 판소부감사 공파 같은 경우에는 그냥 판사공파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중추부사, 중추부 사이에 판사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걸 체계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그래서 영자, 사자 사이에 또 판자, 사자 사이 요 사이에 들어갑니다. 동지 사이에 첨지 사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관이 제일 높은 관직이 영사라고 하면은 영, 판, 지, 동지, 첨지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영사, 판사, 지사, 동지사, 첨지사 이런 순서인데, 이를테면은 영중추부사 할 때 영사 사이에 중추부가 이렇게 중추부 영사가 됩니다. 이런 건 정일품이 됩니다. 다음에 또 영중추부사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판사 사이에 중추부가 들어가서 이 종이품. 다음에 지중추부사 이래서 요 지사 사이에, 지사는 지금 이제 거의 도지사급하고 거의 같습니다. 네, 그래서 중추부 여기서 이것이 정이품입니다. 동지중추부사, 동지중추부사 해가지고 이 동지 사이에 사자 사이에 중추부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동지중추부사 이제 종이품이고요. 다음에 첨지중추부사 해가지고 또 첨지 사이에 사자 사이에 중추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런 어떤 풍계가 규칙적으로 여기 정산품이거든요. 요런 규칙이 이렇게 있다 이러면은 좀 이해를 하기 좋고요. 그래서 영사가 가장 높고 정일품, 다음에 판사가 종일품, 다음에 지사가 정일품, 다음에 동지사가 동지사가 종이품, 다음에 첨지사가 정삼품,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풍계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풍계가 이제 지식 백과사전에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좀 보기 쉽게 제가 좀 정리를 했는데, 그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풍계는 이제 문상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풍계는 정일품부터 9품까지 있습니다. 지금 9품까지 있고 1품부터 9품까지 있는데, 각 풍계마다 여기에 각 풍계마다 정종이 있습니다. 정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조리 전부 다 정종이 쭉 정종이 있고요. 그렇게 정종으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는 다시 또 정 1품부터 종 6품까지는 전체가 또 다시 상하, 정 1품에도 상하, 종 2품에도 상하, 상하가 또 이렇게 쭉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한 품계에 4개 단계로 나눠지니까 이 6개니까 4, 6이 24, 그래서 24개 개까지가 가지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여기에 정 1품부터 종 4품까지 전체는 전부 다 대부계입니다. 전부 대부가 들어갑니다. 모조리 다. 대부계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정 5품부터 정 9품까지 여기는 랑계라 그럽니다. 랑계, 대부계 이렇게 랑계입니다. 전부 랑자가 쭉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여기에 정 1품부터 정 3품 통정대부까지 정 3품 상의 통정대부까지는 당상관이라 합니다. 이 신자가 굉장히 큰 높은 배설을 했다 하는 뜻이 되는데, 통정대부까지 여기가 당상관입니다. 그리고 정 3품 하부터 여기에 종 4품 하까지 여기까지 당하관이라고 부릅니다. 당하관이라 하고, 정 5품부터 정 6품까지는 참상관이라 합니다.
참상관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정 7품부터 이제 여기 6개잖아요. 24개에서 6개 더하면 30개 단계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정종이 이렇게 나와서 6개라서 여기는 전부 다 참하 또는 참외 이렇게 합니다. 여기는 참상, 여기는 참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체를 좀 이렇게 내용을 알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뭐 묘지를 간다든가 산소를 가면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면 이게 어디에 어느 건지 이걸 잘 몰라서 어느 풍경 어느 정도인지 그걸 잘 모르니까 그런 것을 좀 이렇게 한번 좀 외워놓으면 참 편리한데요. 제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앞에 글자가 여기에 대라고 되고 숭자로 되고 정자가 되고 가자 되고 통자, 중자 앞에 글자이면 대부계를 보면은 대숭정가 통중봉조 요것만 외워놓으면은 여기 1품, 2품, 3품, 4품이다. 그리고 거기에 각 전부 다 상하가 있기 때문에 대에도 상하, 숭에도 상하가 있으니까 8개에서 2배니까 16개가 된다. 그리고 요것만 이렇게 외워버리면은 뭐 산소나 묘지에 가서 그런 것들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하고, 우리 지금 강호공파 쪽에서도 전부 다 이런 어떤 풍계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문상계가 이렇게 많이 있어서 원자 발자 선조님 같은 게 봉익대부, 고려시대는 봉익대부 총 2품이거든요. 문간의 관계고, 또 조선시대에는 이 귀자의 영자 아드님의 어떤 공으로 대광보구 숭독대부 그래서 정 1품 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귀자 영자 선조님 같은 경우는 대광보구 숭독대부 정 1품 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귀자 영자에서 손자가 되시는 책자가 있잖아요. 보자, 손자가 아니고 요가 바로 아드님이 되시잖아요. 아드님이 2분인데 책자 돈자인데 중종대부 정상품, 그다음에 돈자도 봉열대부는 복자니까 여기에 사품이 되잖아요. 사품 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정사품. 그 다음에 자헌대부, 그죠? 자헌대부는 여기 정이품이 됩니다. 효충이니까 효충은 요 책자 선조님의 자제가 되시잖아요. 그 다음에 세안은 세안이 여기 현감을 지내셨기 때문에 이천공파가 되시는 분인데 통정대부예요. 총령님의 정삼품이 됩니다. 통자가 되기 때문에 정삼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성자는 세안 선조님의 자제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제분이 가선대부입니다. 가자니까 이게 종이품이 됩니다. 그 다음에 종입은 성자 바로 또 자제분이 종자 입자 선조님인데 통운대부예요. 그래서 통운대부는 여기 정삼품이 됩니다. 정삼품이 됩니다. 좀 뭐 잘못됐나? 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판서, 참판, 참의 뭐 이렇게 순서가 되는데, 판사는 정이품, 참판은 종이품, 그다음에 참의는 정삼품, 그다음에 이제 2조 정랑이라 하는 건데 2조 정랑 자리가 이제 정오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랑 정오품에서 이 하급 관리가 정승이나 대작을 이렇게 간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이런 것도 뭐 참고적으로 좀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그 정도를 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은 원자 발자 요 선님하고 귀자 영자 선조님은 제가 요 좀 연결되기 위해서 따로 이렇게 했는데요. 아까 여기는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귀자 영자 선조님은 자가 수지이거든요. 수지이고 정부 안작 여만 호 개언 이렇게 나오는데, 정부에서의 그 문서에 의하면 문서작에서 이게 뭐냐면은 안작이라 해가지고 정부 문서에 따르면은 여만이다, 자가 여만이다 이렇게 하고요. 또 호는 개언이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고려 충목왕 때 경신보 이 작에 의하면은 경순보에 따르면은 요 이제 충숙왕이 아니고 여기 충무왕입니다. 잘못됐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충무가 2년, 단기로는 3676년
서기로는 1346년 병술생이다 이렇게 나오지요. 그래서 바로 좀 이어서 보면은 원자 발자님은 좌이정, 좌이승, 겸, 영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 하고 난 다음에 뒤에 보면 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영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야 좀 보이실 텐데, 좀 많이 확대를 해보자. 그리고 겸영, 경년, 홍문관, 예문관, 춘추관, 서운관, 사, 요 영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정일품이 됩니다. 그래서 기라는 것은 끓일 기자니까 제삿날이란 뜻인데 6월 10일 묘는 경기도 용인군 이동면 구수동 불당골이다 이렇게 돼 있죠. 또 용인 원래 원은 뭐 이런 뜻인데요. 용인 상동촌, 옛날에 이제 처음에는 이 구수동이 상동촌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상동촌 해자에 있고 해자에 표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표석이 있다 하고 그 표석에 대보면은 그 표석에 글은 어떤 글이 되어 있느냐, 뭐 좌이정, 성, 휘, 지묘, 후면에는 글이 어떤 글이냐, 뭐 이 정종 21년 당기 이런 내용이 쭉 있습니다. 뭐 이런 거는 좀 뭐 하고, 그다음에 또 여기도 천장을 여기 천장 날짜가 이렇게 있네요. 서기 1439년 기미 4월 며칠 날 천장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강호공 쪽에 더 보면은 이조 태종 뭐 쭉인데 여기에 좌명 공신이고 세종조에서 벼슬이 된 이 절배자는 벼슬을 내리다는 뜻입니다. 벼슬을 내리면 대왕보국 숭록대부 의정부 검교 좌이정 겸 영 또 영하고 뒤에 영사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사이에 관직이 됩니다. 경년 홍문관 애문관 그다음에 춘추관 서운관 사 또 치사하셨던데 이 관직을 하시면서 이제 치사하셨다는 거죠. 물러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봉조하 이게 좀 중요한 겁니다. 봉조하는 퇴임을 하신 이후에도 재직 시 풍계에 따라서 또 평생토록 이 노급을 지급받는 그런 것이 봉조하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뒤에 보면은 시 뭐 사시 하면은 내리는데 시효를 내리는데 강호공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다시 위로 좀 가서 이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 뭐를 해야 되는 거야? 확대를 해서 귀자 영자까지 봤으면은 이제 책자잖아요. 책자는 중종대부고 이것이 중종대부가 종3품이 됩니다. 종3품 상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게 중종대부 판, 여기 또 판하고 판사 사이에 예빈시가 들어가잖아요. 판 예빈시사. 그리고 일운 이런 건 한편 이르기를 이렇게 합니다. 평산부사, 평산부사라고도 한편 이른다 이런 말이에요. 또 기라는 거는 이제 돌아가신 날짜가 11월 27일 묘는 용인 현내면 금하면 지금은 남서면이란 뜻이요. 그다음에 교곡촌 교곡촌의 동북산 남록에 좌자에 있다 이런 말입니다. 예장유 표석이 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책자 선조님이고 책자 선조님이 자제분이 한분 효자 축자잖아요. 이분이 자언대부입니다. 자언대부는 정이품이거든요. 그래서 대오군 대오군이면은 상호군 아래에
무관식이지요. 그래서 묘는 용인 구수동에 있습니다. 원자 발자처럼 강호공처럼 구수동에 있고 그러니까 강호공 영 좌록이니까 장호공 묘의 아래 우록 우축 기슭에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술자에 있고 역시 표석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문핵인데, 이 핵은 이제 영원 군수를 지내셨고, 이쪽은 좀 더 가면은 별제공파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찬자는 무과 부사가 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찬자 자제분이 세의, 세번 이렇게 두 분이 되십니다. 자, 요걸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세의가 있었는데, 세의는 부사과거든요. 그러니까, 효충 선조님 아래 문핵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밑에 세의 선조님이 되잖아요. 그래서 부사과인데, 부사과는 조선시대에 이군 오의 할 때, 오의에 딸린 종육품의 무관배설입니다. 이렇게 되시고, 여기 보면 생몰연대가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안 나옵니다. 참 그게 좀 문제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관자, 세이선조님의 자제분이 관자인데요. 이게 보면은 명종 갑인색 벼슬, 관자가 벼슬 관자니까 벼슬이 사포서 별자다. 사포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사포사는 조선 때 궁중의 원포, 과수라든가 채소 따위에 관한 일을 맡아보던 그 관할을 사포서라 합니다. 사포서에서 별제를 지내셨다, 별제이셨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묘가 금천가리연 선영하다, 금천가리연 선영하라고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별제 공파인데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대자 익자 선조님은 선조 경호생이고요. 무과 선정관이시다 합니다. 선정관이거든요. 선정관이시고, 그 다음에 묘지는 역시 선정하에 있다는 겁니다. 이 가리현에 좀 이 별제공파가 여러분 계시네요. 자, 그 다음에는 여기에 섬자, 고자, 전부 다 생물 연대가 지금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자는 또 요도 가리현에 있다고 나옵니다. 금천 가리현에 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무남 남자가 없고 자식이 없고, 여기는 상유 선조님이고, 그 다음에 여기도 특별한 게 없고요. 묘지도 위치가 안 돼 있고, 이 각이거든요. 각자인데 묘지, 또 가리현의 묘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익인데, 한익, 이렇게 됩니다. 이 별제공파는 이렇게 정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동해서 보면은, 오늘 아까 말씀드렸고, 그렇죠. 그래서, 효충 선조님의 세 분의 자제분이 아까 문핵, 그 다음에 문연인데, 문연은 이게 이제 무후입니다. 자식이 없고요. 다음 일작 이름이 한편으로는 전이기도 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회인데요. 문자 쇠자는 충찬이다. 일운 한편 이르기를 이렇게 하는데, 이를 운자거든요. 한편 이르기를 충찬, 시 충찬 이렇게 나오잖아요. 한편 문과로서 충찬이고, 그 다음에 시효가 여기는 찬성이고요. 찬성이고 시효가 충찬이다. 여기에 이 말리을 자는 문맥에 따라서 그러나 그리고 이렇게 하겠는데, 여기는 뒤 내용을 봐서 그러나 이런 뜻입니다. 그러나 구보 부록이라 해가지고, 구보는 옛날 그 족보에는 부록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 거로 지금은 부직서 하면은 직서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직서하지 그대로 쓰질 않는다. 써있자는 그럼으로써 함으로써 이 말이니까, 대후고 하면 기다린다,
후에 상고하기를 기다린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공은, 이 공은 이제 문자 회자 선조님인데, 공은 연산조의 벼슬이 벼슬 관련 지찬성, 그러니까 찬성에 이르렀다, 이런 뜻이죠. 찬성이면 굉장히 벼슬이 높잖아요. 예, 대단히 전성이 종 일품이 되니까 엄청 높잖아요. 오, 그 다음에 피, 성준, 지, 소, 척이라 이런데, 오 하면 이 오, 그릇될 오, 잘못하여 피소를 당했다, 이 말입니다. 자, 뭐래요? 피 입었다, 이 말이죠. 피소를 당했다. 성준이라는 사람의 피소를 당했는데, 당하여 그 소척을 입었다, 이 말입니다. 소척을 입었는데, 이 적자가 귀양 갈 적자거든요. 즉, 귀양을 가셨는데, 직산으로 귀양을 가셨다,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기, 이미 몽유라 하는데, 이거 입을 몽자에다가 용서할 몽자, 용서함을 입었다, 이미 이제 용서가 되었다, 이런 말이고요. 그로 인하여 귀추양, 그러니까 추양이라는 거는 뭐 본향을 자기 아버지 산소가 계시는 그쪽으로 돌아왔다. 그 다음에 불복 입조라 하는 거는, 그러니까 다시 조정에 들어가지를 않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허신 난 침원원 유서 지 논시 사 매 통읍 수일, 이 내용을 보면은 더불어 신은 신은인데, 그러니까 허씨의 요 신원이라는 거는 호 이름인 것 같습니다. 허신원이라는 사람인데, 뭐 침자인데요. 침원원이라는 사람이 게 유서, 편지가 있다, 이 말이죠. 편지가 있는데 지 이른다. 논시사, 그러니까 시사를 논하는데 논하는 것에 이르러 이를 때마다, 통읍하면은 괴롭게 울다, 그러니까 괴롭게 울으셨다, 수일 동안 울음을 가지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그리고 면은 용인 하동촌 시미리 동에, 심이동에 있다니, 심이리, 지금은 이동면 심일이라고 합니다. 여기 삼봉산 중록 을자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충찬 문자 회자 선조님이 찬성을 지내시고, 참 어떻게 보면 억울하게 모함을 해서 좀 입조도 하지 않으시고, 같은 그런 사연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두 분이 기자 선조님하고 구자 선조님이 있는데, 기자 선조님은 뭐 출생 연몰이 생몰 연대가 나오지 않고요. 그 묘가 하동촌 내곡 묘자에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해은 뭐고. 다음에 구자 선조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쪽으로 옮겨서, 성종말, 성종말, 이 말이니까 연대가 정확하게 안 나오네요. 24년, 성종말 24년이니까 연대는 알 수 있겠네요. 개축생이고, 돌아가신 날짜가 3월 5일, 묘는 용인 구수동에 있고요. 이것도 용인 구수동에 있네요. 선영, 여기 안산이거든요. 선영 안산 손자에 있다는데, 안산이라는 거는 그 앞산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원자 볼자 강호공 건너편에 계서 안산에 거기에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산에 손자에 있고, 공은 이 자선고, 충찬공, 귀향지후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면은 선고니까 아버지잖아요. 자기 아버지가 이제 귀양 갔다 오시고 입조도 안 하시고 하는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충찬 아버지 공으로부터 귀양 되돌아오신 후에 후신에 요 자자는 뭐로부터 하는 뜻이 있습니다. 자주 쓰입니다. 그래서부터 자계 세로 위험 종신 운도 불구 문달이라 이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그 경계로
스스로 경계하다 이런 뜻인데, 스스로 경계를 하는데 세로 위험, 그러니까 세상살이 위험에 대해서 스스로 경계를 하여 종신토록 은도 도를 감추시고, 그리고 세상에 자기 이름이 알려지기를 구하지를 않으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참 훌륭한 분이신데, 그렇죠? 세상의 벼슬을 다 버리시고 이렇게 계셨다는 뜻인데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기자는 전부 다 여기에 금성공파로 이렇게 가고요. 금성공파 억복 쪽으로 이렇게 금성공파로 가시고, 뭐 자녀분이 네 분이신데, 이 구자 선조님은 자녀분이 두 분이십니다. 세자 안자, 세자 관자인데요. 그걸 이어서 좀 보면은, 그래서 아까 여기에 보면은 바로 이어서 요쪽으로 계속 이어서 보는 게 아니라 요 금성공파자 억복이 바로 이어져 나오니까 억복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하라고 나왔는데 조금 이동을 해서 억복 쪽으로 보면 금성공파 쪽입니다. 이제 억자 복자인데 병조 참이, 묘는 용인, 이념면이 건자에 있다는 거죠. 용인의 이념면이 어딘지 수여면이 어딘지 모르는데 수여면이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병조 참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정이니까 이거는 이제 자식 때문에 이렇게 정직이 되셨다, 이런 겁니다. 정직이 되셨는데, 이 엽자 선조님입니다. 선조님이 무가에 금성현령을 지내셨다. 그렇죠? 이 북한, 이 강원도 쪽에 금성현령을 지내셨고, 그런데 임진난에 전라, 좌병, 그러니까 좌병마사라죠. 여기에 우후라는데, 우후라는 거는 병마사를 돕는 그 관직을 우후랍니다. 우후로서 임진난을 이렇게 맞이했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하셨는데, 그때 자타우해, 자복은 이 찌를 자자, 배를 찔러서 자 스스로 탈은 떨어질 탑니다. 그래서 떨어졌다. 우는 어디에 한자로 이렇게 합니다. 어디에 바다에 자기를 떨어뜨렸다. 일본으로 이렇게 포로로 잡혀가서 도망을 치다가 그 다음에 잡혀가지고 스스로 자기 할복 자살을 하셨다, 이런 내용이 됩니다. 이 엽자 선조님이 좀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좌병 우후여셨는데, 자, 그리고 돌아가신 날짜는 연도는 없고, 그렇죠? 3월 26일 초온장을 지내셨다. 그래서 혼을 불러서 26일로 날짜를 이제 제삿날로 잡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에 용인 하동촌 내곡 거기에다가 초장을 지냈다. 이것도 어디에 우자입니다. 그 다음에 동곡이라는 거는 동강, 그렇죠? 산등성이니까 동쪽 산등성이 좌저에 계시고, 지금 현손, 세온, 상은, 숙종조, 특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현손이라는 거는 손자의 손자니까 고손이 됩니다. 그래서 현손입니다. 그래서 현손이, 세온이라는 현손이 상서를 올려가지고 숙종조의 특증,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알려가지고 특별히 그 정직이 되셨다. 병조 참의로 정직이 되셨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내용이 참 유명한, 전국 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전국의 사람들이. 서예 유성룡이죠. 유성룡, 서예 유성룡은 당구력에 이른다이죠. 이를 급자니까 당구력에 이르긴다. 그 다음에 강수운 하는데, 이 강수운은 강항이라는, 호가 수운이거든요. 강항이라는 사람이, 수운 강항이라는 사람이 간연록이 아니라 간양록입니다. 양양자를 쓰는데 연자를 잘못 썼습니다. 간양록에 보면은 상세하게 기재하고 있다. 그 사실을 기재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엽자 선조님이 이렇게 큰 공을 세우고 이렇게 참 자기를 자결하고 순직을 하시니까, 이게 이제 아버지가 되시는 분도 병조 참의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이제 탕립하고
정립 정자 입자인데 여기 아드님이 통동양이 되시고, 그다음에 그 밑에 자기가 뭐 원길이 임자 입양을 가시고 득길 흥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선익 이것도 또 입양을 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선웅, 선문, 선명 이렇게 연결되면서 여기 아까 세온이 여기 손자의 손자가 되니까 여기에 이제 이 엽자 선조님의 아들 손자가 되고 또 이의 아들 손자가 되죠. 그래서 현손이 이렇게 상소를 올려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거기에 세보, 그 다음에 배근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금성공파의 어떤 족보의 내력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2008으로 가면은 2008의 문자 회자 손조님의 회자 선조님의 이제 아드님이 두 분인데 기자 하고 구자 두 분이잖아요. 구자 선조님이 이제 또 아드님이 셋자 안자, 이분이 이제 이천 현감을 지냈기 때문에 이천 공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보면은 중종 갑술 3월 2일 생이고 무과 이시고, 그 다음에 벼슬이 통정대보라 나옵니다. 통정대보라고. 그래서 통정대보면은 굉장히 높은 관직인데 이게 당 상관이 되거든요. 당상관이면은 이 현감 지내는 수준 그게 아닙니다. 이게 적어도 관찰사 바로 밑에, 그죠? 뭐 부사보다는 좀 위에 그런 관직을 지내셔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천 현감을 지내시고, 그다음에 경인 6월 3월 돌아가셨고, 묘는 구수동 선영에 계신다. 구수동이 그러니까 불닭골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계시고 우강, 그러니까 우강은 우축 산등성이, 그러니까 선영의 우강. 그 다음에 대오군이니까 이게 효자 충자 선조님이 대오군이시잖아요. 대오군 이 영하, 그러니까 묘지 아래에 무자 유표석도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 세안 선조님의 자제분이 이제 성자 선조님입니다. 이 선자 선조님인데 정종 31년 정종 31년에 1536년 1536년이네요. 1536년 임진왜란 전이네요. 자, 그래서 전에 병신 3월 3일생 별천무과, 이 천자가 청거한다는 뜻이거든요. 특별히 청거한다. 무과에 청거를 했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가산현감도 지내셨다, 이 말이네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르렀다, 그쳤다, 이 말인데, 가선대부면 또 이것도 굉장히 큰 벼슬이 종이품이 되잖아요. 큰 벼슬이신데, 가선 대부에 이르시고, 그 다음에 부호군이 됩니다. 부호군, 대호군 바로 앞에 부호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돌아가신 날짜와 그다음에 묘지가 용인 영하동촌 삼봉산 내 충찬공 영하에 계신다는 거니, 을자의 표소에 전부 다 표석은 다 있다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성자 선조님이 참 유명한 게요. 뭐가 유명하냐면은 강호공파 이제 앞에서 많이 봤듯이 생물 연대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참 그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강호공 선조님은 족보에 관심이 많으셔서 유명한 준호구를 남기셨잖아요. 그리고 중시조를 정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이 강호공 선조님 때문에 그랬댔잖아요. 그리고 막상 강호공 직계 자손들은 여러 선조님들 보면은 족보에 생물 연대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아서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이제 이천공 세안선조님, 아까 요 세안선조님 여기죠. 세안선조님이 이천공이신데 여기에 자제가 성자 선조님인데 그 성자 선조님의 이 중요한 사보, 개인적인 그 보첩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거기 전해지지 않는데 용인 산소들이라든가 판교의 산소들이 잃어버려가지고 구분이 못했는데 이 성자 선조님의 사보에 의해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종경에게도 이렇게 전해져가지고
전해져서 성자 선조님의 사보에 따르면 하면서 이런 어떤 말들이 자주 많이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 번 언급하고 그 내용이 종경록에 그러니까 그 내용이 종경록에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래 자료를 제가 좀 한번 보면은 요 자료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삼척공파 만화공, 삼척공파 하이지파인 만화공의 이구영 대부님이에요. 이분이 참 제가 모르는 게 있으면 전부 다 물어보고 점검받고 하십니다. 평생을 이렇게 족보에 관해서 연구하시고 뭐 이런 것도 번역하시고 그래요. 그 부분을 이 종경록을 일부 번역하신 겁니다. 한번 보면 그렇지요. 숙부인 묘소, 저 육대손 부청관 성, 약간 성자 나오죠. 사보에 광주 판교원의 서쪽에 장사 지냈다. 이 숙부인 묘소가요. 하라고 한다. 비갈 거죠. 비석 같은 비갈을 세우러 한다는 통지문인데 7대조 할머니 숙부인 단양이 씨의 묘는 이분이 참 자식 세 분을 잘 키우셨다는지 인문 인행 인충 이 세 분을 잘 키웠다는 그분이잖아요. 단양이 씨 묘는 광주 판교에 있으나 표석이 없습니다. 중간에 유실됨을 면치 못하니 자손들의 통한이 높습니다. 다행히 종인 성씨 우리 아까 성씨의 사보로 인해 겨우 찾았다는 거잖아요. 겨우 찾아 이미 때를 고치고 봉문을 붙들어서는 아직도 표석을 세우지 못했으니 실로 우리 집안의 예법에 결함이 됩니다. 재력을 모아 당갈을 세워 영군이 수호할 땅으로 삼고자 하여 이에 한양에 있는 여러 종인들과 상의하여 편지를 보내 통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다만 종당이 멀리 흩어져 사는 것이 염려되고 그 존물 거주 여부를 상세히 알지 못한 까닭에 이런 식으로 이 종경록을 이렇게 번역하셔가지고 이 유명한 사보가 이렇게 있어서 그 판교에 있는 그 묘지를 이렇게 좀 더 찾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이 성자 선조님입니다. 그래서요 이천공 세안 선조님의 자식 되는 그 분 덕택에 이렇게 찾았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 성자 선조님의 자제분이 종자 립자인데요. 이분은 여기에 입지고요. 자가 입지고 선조 기사 15 1호 69년이니까 1569년 6월 27일 생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마 시험에 사마시 시험에 합격하시고 벼슬이 통용대부라는 겁니다. 통운대부예요. 통운대부는 당 하관이면서 첫 번째잖아요. 그리고 양지 현감을 지내셨고, 그다음에 신미정을 돌아가셨고, 묘지는 용인. 이것도 수요면이 이렇게 나오네요. 수요면 직동촌에 있고, 북록 북쪽 기슭에 해자에 여기도 표석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그 자제분이 각인데요. 이게 성균관 진사를 하셨구나. 그래서 성균관 안에 진사로 들어가셨고, 그다음에 또 묘지가 삼봉산에 선조고 할아버지 영하에 을자에 표석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선자 장자 선조님, 선자 흥자 선조님은 통덕랑을 지내셨네요. 이 정오품인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무남이고, 그 다음에 후배, 그 다음에 춘배 이러시고 만자 립자, 만자 태자, 만태자 여기까지가 이천공파입니다. 이천공파고 그 다음에는 이제 책자, 돈자 강호공 자제분이 두 분이잖아요. 돈자가 이제 아까 여기 소인공파라고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은 요거를 조금 확대를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자 선생님은 초휘는 효동이시고요. 복렬대불입니다. 정사품이 되십니다. 그래서
애민 소윤이 되기 때문에 정사품이고요. 여기도 구수동에 계시고요. 구수동에 계시고 이 불당골에 계신다는 겁니다. 성고, 강호공, 영, 백호 등 남서 남단이다. 그러니까 백호는 우축이잖아요. 우축에 강호공 백호 우축의 등에 남단에 있는데 남쪽 단에 있는데 남단상 건자에 있다. 여기도 표석이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돈자 선조님의 자제가 광자 명자, 영자 명자 이 두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현감을 지냈다는데 이것도 생물연대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또 영자 명자도 이게 상장군이신데 상장군이면 또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여기 생물연대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광자 명자 선조님의 자제분이 현령을 지시는 희문과 그다음에 또 희문대 또 생물연대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영명 선조님의 이제 자제분이 그 유명한 종자 규자 종규 선조님입니다. 초휘는 윤증이고요. 호는 애곡이고 문과 배설을 하시는데 이조 정량을 지내셨다는 겁니다. 이조 정량이면은 좀 유명한 관직이잖아요. 겸 상서사승 여기는 이제 상서사는 그 이조의 그 관직을 말합니다. 승을 겸하셨다는 건데, 그다음에 평안도 도관찰 출척사. 이게 출척사는 이제 대부분 출척사냐 관찰사에 이제 출척이란 말이 자꾸 들어갑니다. 그래서 관찰 출척사 또 관찰사를 지내셨고 또 해조 판사에 그쳤다. 해조 판사까지 하셨다. 이런 내용이 납니다. 해조 판사가 나온다는데 요거 이 실록에는 요 내용이 없는데 족보는 이렇게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묘지는 연안 건능에 있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조판서시다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자제분이 승자 본자 진사를 지내셨고 승유가 계시고 그다음에 관형 박이거든요. 그래서 첨지를 지내셨는데 첨지는 이 관자 선조님 첨지는 첨절제사의 종삼품 무관배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자제분이 두 분, 한 분, 뭐죠? 온양, 공양, 세호, 순호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승자 본자 선조님의는 형, 여기는 둘째는 온이고요. 원자입니다. 원이고 여기 명자지요. 명, 다음에 진, 세 분이 있고 승자 유자는 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승자 형제분이 세 분이라서 여기에 세 분인데 끝에 내려가면은 한 분이 더 계세요. 네, 승자 조자 여기는 이제 순회는 자식이 없고 여기 승자 조자까지 세 분이 계시려 가지고 세 분인데 여기 진사를 지내셨다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자제분이 당자 외자인데요. 군자감 봉사를 지내셨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체를 조금 한번 훑어봤는데요. 이거를 해서 보면은 용인 불다구는 족보에서 봤듯이 강호공 자손들이 많이 계십니다. 용인 불당골은 우리의 자긍심이고 자부심이자 자손 만대의 자긍심이 될 겁니다. 가격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상님께 불경스러운 일입니다. 자손 만대에 끼치는 영향은 아마 돈으로 환산하면 수백자도 넘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럴 겁니다. 자, 어차피 그런데 이제 골프장 사업으로 어차피 수익 사업으로 전환했으니까 종원의 복지 사업, 교육 사업에 진작을 하고 연안시 태장선수가 전체가 다시 꼽힐 수 있는 그 불당골이 기폭제가 될 겁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연도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로부터 우리 종중에 아마 큰 어떤 기폭제가 될 거다. 나중에 좀 말씀드릴 겁니다. 참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종토를 참 지키려고 정말 애를 쓰셨고, 그런데 우리가 먹고 살만한 시대에 우리 연안시 자존심인 조상 땅을 판다는 것은 말도 되지 않습니다. 종토를 지키지 못하면은 태자청소하면 완전 패적이 될 것이다. 어디 가도 말 한마디 못할 겁니다. 하늘로 머리를 들고 다닐 수 없을 겁니다. 망고의 지탄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없도록 종원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좀 지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종토를 지키고 종중을 바로 세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연안시 인물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감사합니다.